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지난 8월 미국과 러시아 간 경쟁이 치열한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에 중국이 가세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최대 마 30의 속도를 실험할 수 있는 풍동을 내년에 완공하고 중국의 극초음 활공체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풍동 기술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 중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도 마 30, 초속 10km 속도로 실험할 수 있는 풍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러한 중국의 발표에 미국 합참의장도 지금이 스푸트니크 순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은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데요. 1957년 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먼저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올린 충격에 빗댄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지구상의 목표물을 1시간 이내에 타격하는 공격 수단입니다. 이렇듯 미국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무기에서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미국을 따라 강력한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빠르게 일본의 방공 능력을 확충해야 하고 더불어 적기지 공격 능력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의 핵심 기술이 일본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관련해서 한국, 미국 등 다른 주변국들도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여름 중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해 미국을 놀라게 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일본 국립대학에 유학했던 중국인 연구자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천인 계획에 따라 해외의 자국 유학생들을 적극 파견하고 있는 중국이 해외 대학 연구실에서 잇따라 첨단 기술을 빼돌려 무기화에 성공한 사례로 보여 많은 이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공안조사청의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자국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중국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공안조사청은 올봄 일본 유학 경력을 가진 극초음속 분야의 중국인 연구자란 제목의 자료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국립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에 조교수나 연구원 신분으로 재직하면서 제트엔진, 기체 설계, 내열 재료, 실험 장비 등을 연구한 중국인 연구자 9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중 유체역학 실험 분야에 종사하던 한 연구자는 1990년대에 5년간 일본의 한 국립대학에 재적했습니다. 중국으로 귀국한 뒤 2017년 군수 관련 기업 산하 연구기관에서 극초음속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풍동 실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풍동은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빠르고 센 기류가 비행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 장치입니다. 강한 바람을 내뿜는 긴 터널 앞에 비행체 모형을 놓고 기압, 풍량, 공기저항, 재료의 내열 등 종합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풍동 기술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 중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데요. 지난 8월 중국이 발표한 마 30의 속도인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필요한 JF-22 풍동의 개발에 이 일본의 기술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 일본의 국립대학에 재적하던 다른 연구자도 귀국 후 국방 관련 기술 연구로 유명한 대학에서 일하는 등 9명 모두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구기관 등지에 소속돼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 천인 계획과 관련된 연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인 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말부터 해외 고급 인력을 자국 대학과 국유기업에 유치하고자 해외 석학이나 자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착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한 프로젝트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7천여 명의 해외 정상급 과학자를 중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공안조사청은 관련 자료에서 학술 교류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기술 유출 등을 통해 중국의 무기와 장비의 성능 향상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명 중 유체역학 실험 분야에서 일했던 중국인 연구자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사례만이 아니더라도 중국인들에 의해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출범과 함께 신설된 일본 경제안보성은 최근 일본의 각 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안보성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의 대학에서 연구 중인 과학기술 분야의 민감한 기술들이 너무 쉽게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사립대학의 48%만이 입학 예정자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절반가량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수년 전부터 산업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신원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온 미국 대학에 비해 일본 대학은 이런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너무 느슨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군민 융합의 기치를 내걸고 첨단 기술의 군사 전용을 추진하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 담당상은 최근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한층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은 일본이나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의 세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의 천인 계획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몇 년 전 미국에서 역대급 중국 스파이가 발견되면서 일본도 더욱 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유력한 노벨 화학상 후보로 꼽혀온 미 하버드대 찰스 리버 화학과장이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한 것이 밝혀져 최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따른 수사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과학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인데요. 이 수사의 일환으로 기소된 과학자들 가운데 리버 교수는 가장 저명한 사람으로 하버드 화학과 겸 생화학 과장에 임명됐으며 심지어 노벨상 후보로도 꼽혀왔습니다. 검찰은 2008년 이래 그의 하버드 연구실이 미국으로부터 총 1,800만 달러, 약 214억 원의 연구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천인 계획의 일원으로 선발돼 월 5만 달러, 약 6천만 원의 월급과 정착비 15만 달러를 받았으며 우한 기술대 하버드 나노 핵심 연구실이 150만 달러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리버 교수의 사건의 쟁점에는 그가 2011년 우한 기술대학교와 공동으로 출범한 연구실도 포함됐는데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관여된 사건입니다. 유명 학자들의 경우 외부 기관에 고용되는 일이 흔하며 이들은 해외 민간이나 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연구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 중국으로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야 하지만 이 자금 지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을 보면 기술 유출도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데요.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을 중심으로 2019년 5월부터 기술 유출에 관련된 각종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FBI 국장은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서 현재 조사 중인 약 5,000건의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 연관이며 최근 10년간 중국 연계 산업 스파이 사건이 1,300%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천인 계획으로 벌인 기술 유출 사례는 너무나도 많아서 나열하기 힘든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형태들의 사건이 여럿 있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로 근무하던 이들이 D램 제조 공정 기술을 유출하려다 붙잡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업체는 삼성의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 심각한 사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카이스트의 이모 교수도 천인 계획에 포섭돼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벌이는 기술 인재 유출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1차 목표 달성부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거의 15% 수준으로 몰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미국의 블랙리스트 및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까지 지속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본인들의 천인 계획이 기술과 인재를 유출하지 않는다며 담당 부서를 과학기술부 산하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천인 계획을 담당하던 조직은 중국 공산당 직속에 있는 중앙조직부 인재공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직속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중국의 그동안 만행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체제 특성상 어디에 부서가 존재하든 기술과 인재 유출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기술 유출 적발 사례 셋 중 둘이 중국과 연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중국이 기술을 가져다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산업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과 임직원 스스로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개발에 10년이 걸린 기술도 단 1초 만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감시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만행들을 하루빨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